여기는 동네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좀 쌀쌀하네요. 좀 4월인데 아직 날이 춥습니다. 제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회사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한테는 뭐 숙명과 같은 거죠. 대부분이 회사원이고 돈 벌려면 이제 나머지는 자영업 아닌가? 자영업이 더 맞나?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회사원이 됐다 치면, 사실은 한 번 회사원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본인이 자의적으로 은퇴를 당하던 잘리던이죠.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100에 1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건데, 조건 실컷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내 밥벌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한 40대 이제 초중반이라는 말이 뭐지? 한 2, 3 정도 되니까, 제가 신입사원일 때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17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에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회식 문화 생각해보면은, 저는 한 30명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가서 뭐 부장님, 이사님, 뭐 상무님 이렇게 술을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래처를 가더라도 무릎 꿇고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직으로 입사를 해서 그랬었나 봐요. 한 3년 정도 영업하고 다시 다른 이제 뭐 내근직 포지션으로 와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난 2020년대부터 문화가 조금 바뀌더니, 그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음주 문화가 조금 사라지면서 MZ라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회식을 하지 않고 건강을 따지고 술을 먹더라도 약간 부어라 마셔라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잔 정도, 진짜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그리고 소주보다는 와인을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요새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와인은 예전에도 먹었어요. 저 예전에도 먹었거든요. 형님들이랑 와인 먹을 때 그때도 소주처럼 먹었어요. 와인이 처음 몇 잔 먹으면은 별로 안 취하니까 거의 와인을 한 첫 2잔은 원샷 했던 것 같아요. 한 2-3잔 원샷 때리고 술 기운이 좀 올라오면 나머지도 원샷 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와인의 맛을 음미한다기보다 이제 빨리 취하는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술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아무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문화가 바뀌면서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10년쯤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는 진짜 회사가 나다, 내가 이 회사 어떻게 멱살 잡고 같이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뭐 신입사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애티튜드가 변경이 된 거죠. 왜냐면은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살 수 있었거든. 나 신입사원 때 공덕 신축 24평 4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 마레프 지금 얼마죠?
지금 한 20억 하려나? 못 사. 왜냐면은 그때 대비해서 월급은 그렇게 안 올랐거든. 전 신입사원 때도 월급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집값만 올랐죠.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사실 미국 주식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으면은 꾸준히 올랐을 텐데, 사실 뭐 한국 주식을 했다, 뭐 작년 정도 이제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꾸준히 했으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를 이제 파악한 현재 세대들이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하등 없다. 근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면 신입사원들 혹은 나랑 한 띠동갑 이런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 사실 이게 신입사원이라고 들어오면 좀 어버버하고 한 3, 4년 뭐 복사하고 뭐 심부름하고 잡무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나 때는 얘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스펙부터 시작해서 영어부터 뭐 장난이 아니야. 왜 이런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지라는 컨셉으로, 가끔 회사 다니다 보면 위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분들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랫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귀한 분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컨셉이 겹치면서 나는 누구지라는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디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쟤는 열심히 한다,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뭐 그런 서로 동경의 시선도 가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아래 어린 친구들은 이제 위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만약에 위로 저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일까? 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스틸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거든. 집을 사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진짜 고위 임원이 되면은. 근데 그 고위 임원이라는 게 또 장단이 있어요. 한 고위 임원을 10년 정도 보장해준다, 그럼 뼈를 갈지. 근데 그 임원이라는 게 실력으로만 되지 않더라고. 주위에서 보니까 같이 일하던, 일 잘하던 선배들, 나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운도 타고 시기도 타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 그런 운과 기회도 찍어 누를 수 있다, 오버컴 할 수 있다가 이제 저의 평생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운 7기3이 아니야. 요새는 운 9.9 기 0.1. 운 7기 맞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생활 대충 해라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은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입사원 때부터 야 고생했다, 야 역시 너가 잘했다, 뭐 요 한마디 들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남은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물론 돈도 받고 승진도 하고 많죠. 근데 이제 가끔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맞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이클입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뭐 사장들도 얘기 안 하지만 한 60살, 65살 돼도 그 사이클 계속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주위 동료들, 사장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잘려나가는 거 보고 갑자기 심정지 와서 죽고, 뭐 장례식, 특히 장례식 같은 거 가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장례식 올 시간도 없어서 야근하고 좀 잠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에 저기에 있는 장례식장에 지금 메인 액터가 저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나라면 내 가족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나는 민간인 1이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갑자기 무슨 김과장 3 정도 돼 있는 거야. 쟤는 뭐 2차장 4. 그리고 이제 뭐 임원들은 이제 뭐 김상무 7, 뭐 체력 5만, 공격력 7만. 근데 이제 나오면 민간인 1, 방어력 0,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로열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젊은 꼰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확고합니다. 성격이기도 하고 못 바꿔요. 내가 대충 다녀야지 못합니다. 때려치면 치지. 그래서 이제 그건 그냥 성격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하냐? 잘하지도 못해. 뭐 왜냐? 다 똑같이 하거든. 약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같은 거예요. 난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근데 쟤도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에서 한 10등 하면 그냥 계속 그 언저리야. 진짜 폭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게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면 회사 생활 거기까지인 거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 생각은 사실 이제 위로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약간 그런 보디빌더나 그렇게 몸 좋은 애들이랑도 약간 비슷한 논리야. 걔네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근육을 만든 거거든. 뭐 단백질 먹고 뭐 초콜릿 안 먹고 이러면서 가기 싫은데 운동장 가서 뛰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생이 다 똑같아. 지금 회사도 그냥 엄청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감이 잘 안 오는데, 약간 저는 한 1, 2주 열심히 하면 막 좀 쉬고 싶어. 더 이상 못 하겠어. 약간 이러면 진짜 임원 근처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임원의 가자가 아닙니다. 내가 임원 간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아까 유튜브를 보는데 개그맨들 그리고 배우들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 아까 지혜은 그리고 곽범 뭐 지금 이제 꽤 유명해진 이제 사람들인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자기 자식 돌반지까지 팔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냐, 지금 뭐 의식주가 지금 보장된 상황에서 사실 회사에서 조금 힘든 거잖아. 회사 다 힘들지. 지금 뭐 안 힘든 데가 어딨어. 다 힘들지. 근데 다 힘든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통장 잔고가 말라가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리스펙트 합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간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루 종일 일 생각을 하거든요. 놀 때도 일 생각이 나. 뭐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나는 그냥 딱 할 만큼 딱 8시간 9시간 딱 회사에서 하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나의 그 프로덕티비티가 최대치를 찍습니다. 회사에서 12시간 있는다고 프로덕티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런 젊은 꼰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서 성공 못합니다. 물론 내가 맡은 게 진짜 불가능한 업무일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외교부 뭐 과장이라 치자. 거긴 과장이 높은 건가? 뭐 하여튼 뭐 한 외교부 뭐 한 40대 중반이라 치자. 권한이 없어.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야 너 가서 트럼프랑
그 협상해가지고 관세 제로로 만들어 와.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자 이거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제로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한 10%는 되는 거야. 20%는 되는 거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나의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어떠한 논리가 나올 거고, 그 논리를 잘 전개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예를 들어 협상을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비즈니스가 협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 현상을 굉장히 딥다이브해서 분석을 했을 때 거기서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들을 쭉 묶어서 우리의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그게 말은 되게 쉬운데 나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그걸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거를 한 회사를 본 적도 없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뭐 이렇게 성공한 회사들도 다 그게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예를 들어 뭐 이건희, 이 정도 돼. 천재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즈니스 아큐멘이 있지. 뭐 스티브 잡스나 걔네들은 해. 근데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계속 시행착오를 그냥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하자, 뭐 이런 거고. 회사에서 상사들이 지랄해, 뭐라 해. 근데 그거 마음에 그렇게 크게 둘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너한테 인격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면은 그냥 받아치십시오. 전 받아쳐요. 저의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런, 제가 불의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예를 들어 뭐 불의를 본다, 혹은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저는 제가 만약에 듣고 있으면 전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굉장히 치아하고 몸집도 작은데 멍멍, 약간 멍멍 소리만 큰 거죠. 이제 그게 회사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건 진짜 부당하다, 그럼 저는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는 항상 잃을 게 없다는 마인드로 다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망나니처럼 일 다 째고 그게 아니고, 일은 진짜 죽을도록 열심히 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만약에 테이블에서, 회의석상에서 회사와의 이익과 반하는 얘기가 나온다, 자기의 예를 들어 명주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처단해야 됩니다. 내가 윗사람 눈치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회사의 월급을 받는 이유는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야. 물론 윗사람을 잘 모셔야겠지. 근데 그 방향이 틀릴 때는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왕한테 직언했던 신하들은 다 죽거나 유배가 되죠. 우리 대한민국 DNA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유배 갔던, 직언하던 신하의 DNA가 내 조상이었나 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말은 하고, 대신 그 할 말을 하기까지 정말 내가 정말 치열하게 하루 종일 진짜 꿈에서도 고민을 했나, 그래서 더 이상 결론이 안 나왔나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정중하게 직언을 하는 거고, 그 직언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상사가, 야 내가 경험을 해봤고 내가 너가 보지 못하는 넓은 시야로 여타 A, B, C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건 맞지 않다, 그럼 저는 그런 상사는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왜냐,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답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고민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충성을 해야죠. 그런 사람이 참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겠는데, 아직은 말단 직원이라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오늘 갑자기 굉장히 주저리가 많았는데
잠깐 산책하면서 생각도 정리할 겸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